곧장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험 범위가 이제 시험 범위 한번 총정리 한번 해보자. 됐지? 총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포인트 한번 쫙 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계속 이제 문제 풀고 질문 받고 문제 풀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우리 저번에 증가 감소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극대 극소까지 시험 범위였고 그래서 보통 도함수에 활용해서 모두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은 최대 최소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최소 문제는 나오면요 항상 제한 범위가 있는 놈과 제한 범위가 없는 놈으로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제한 범위가 어떨까? 있어요. 제한 범위가 없으면 극대나 극소에서 최대나 최소값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있으면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양 끝값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극값을 확인해서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놈이 최대고 제일 작은 놈이 최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반드시 양 끝값과 극값을 확인하는 건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인 거고 그러면 그래프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글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놈이 대부분 문제가 교점이 몇 개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세팅하는 게 기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활용할 때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하기도 해요. 고차 방정식, 고차 부등식 근의 존재 유무를 하면 원래 우리 2차에서는 판별식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3차, 4차에서는 판별식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기억나요? 위에 있는 놈 극값 해가지고 곱한 놈의 결과가 음수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놈은 F의 알파란 값과 F의 베타란 값 두 개 곱했더니 음수래요. 그럼 한 놈은 위에 있고 한 놈은 아래에 있으니까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근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고차의 방부등식에서 합성된 식은 어떻게 하지? 맞아요. 치환한 다음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합성된 식의 최대 최소도 치환하고 똑같은데 얘는 치환하면 그놈 자체가 그냥 최대 최소값이었는데 방부등식에서는 치환한 다음에 맞아요. 원래대로 되돌려요. 그래서 치환했으면 원래대로 환원해가지고 싹 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을 놓치면 안 돼요. 합성에서는 최대 최소에서는 그냥 해도 되는데 치환한데 원래대로 환원해서 방부등식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 번째 활용이 속도, 위치, 가속도 이런 놈들도 우리가 이제 배웠었는데 알잖아요. 다 뭐에 대한 식이지? 시간에 대한 위치의 식. 됐어요?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위치의 식. 그러니까 xt 그러면 이때 x는 뭐에 대한 식인 거지? 위치에 대한 시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v t가 돼요. 이해되고 있는 식인 거죠? 그리고 얘를 또 뭐 하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a의 t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도 이게 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식으로도 처리했으니까 뭐로도 처리해야 되지? 그래프로도 처리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 도함수에 활용할 때 염두에 둘 건 식으로 할까? 그래프로 할까? 또는 두 개 같이 쓸까?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기억은 식으로 그 다음에 니은은 그래프로 디귿은 식과 그래프를 같이 해가지고 융합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생각할 때 식을 썼는데 잘 안 되면 반드시 그래프를 한번 써보시고 그래프를 썼는데 잘 안 되면 식을 한번 써서 두 개 잘 조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개가 같이 놀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분석하는 건데 의외로 나오면 아이들이 좀 버벅대서 한 번만 더 접근해 보면 그래프 할 때 얘는 항상 뭐였지? t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요? 우리 있는 여기 보면 t가 변수, t가 변수, t가 변수니까 항상 t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볼 게 아니고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인 거죠. 얘가 v에 t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가끔
x의 t가 나오고요. at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가속도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때일 때와 이때일 때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xt 먼저 해봅시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가 출발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발점에 됐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느 시간 t가 돼서 내가 숫자를 쓸까?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1초까지는 계속 거리가 양수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다시 거리가 양수는 양수인데 0으로 돌아왔으니까 이때 0과 이때 0 같은 0이에요. 출발점으로 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거리가 음수란 얘기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런 거니까 여기서는 왼쪽 갔다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놈이 xt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몇 개 봅시다. v의 t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1초 때 최대 속도가 됐다가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가 0 됐는데 출발점으로 돌아온 게 잠깐 멈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한 거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두 놈 꼭 좀 잘 비교해 보셔서 도함수에 활용해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딱 하나만 내라 그러면 뭐 낼 거냐면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하나만 내라 그러면. 왜냐면 방정식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그래프가 필요해요. 됐어요? 그래프가 필요해요. 그리고 치환한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까지 하는 거니까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 거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놓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도함수 활용 세 가지 중에 문제 딱 보고 이거구나 해서 딱 머릿속에 박아놓고 이제 후딱후딱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됐어요? 한번 보시죠. 지워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 넘어갑시다. 총정리합니다.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지? 부정적분의 정의. 아이고, 첫 번째. 그럼 안 되지. 그냥 드립다 계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미분의, 그렇지, 역연산. 제일 중요한 거 자꾸 까먹어, 어떻게. 미분의 역연산인데, 조심할 건, 그럼 부정적분할 때 미분의 역연산인 거니까, 뭐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미분할 생각을 해야 돼요. 부정적분을 보면 항상 미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부정적분의 처리 방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조금 더 해? 좋아요. 대답을 못했으니까. 어떤 함수 fx를 미분하면 f'의 x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도대체 이놈을 뭐 하면 적분하면 어떤 놈이 될 것인가? 거꾸로 역연산하면 그걸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부정적분인데 보통 부정말은 생략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를 라지 f의 x입니다. 그래서 fx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얘를 뭐라고 그랬지? 원함수. 얘는 원시함수. 원함수의 시작이 되는 함수 원시함수. 얘는 무슨 함수라고 하지? 도함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원함수, 미분하면 도함수, 얘를 원함수, 얘를 적분하면 원시함수 그렇게 붙여요. 그리고요, 이거 하게 되면 뭐가 붙지? 반드시 적분상수 C가 붙는단 말이죠. 그렇죠? 적분상수 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부정적분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당연히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를 뭐 해도 적분해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애들이 자꾸 이거 미분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 인테그랄을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된다고? 미분하고 싶어야 돼요. 정적분에서도 인테그랄을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지? 미분하고 싶어야 돼요. 알겠죠? 그렇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다니까?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리수의 루트 2의 정의,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러니까 제곱하고 싶어야 되죠. 부정적분의 정의, 미분의 역연산.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야 되지? 미분하고 싶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렇죠?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좀 기억해 두셔서 문제에서 적분과 미분이 두 개가 같이 항상 혼용돼서 나와요. 적분상수
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있는데 맨날 표현법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정 적분과 미분의 관계. 서로 역연상 관계인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인테그랄 f의 x의 뭐 d의 x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 정적분할 때도 했었는데 얘 전체를 뭐로 보지? 새로운 함수로 보는 거.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렇죠? 새로운 함수로 봐서 얘가 부정적분 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라지 f의 x인데 그놈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걸 구분하기 적분상수 C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단 말이죠. 얘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이렇게 하고 싶어야 돼. 이해됐어요? 반드시 이렇게 하고 싶어야 돼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는 것은 부정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원함수가 됩니다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잘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부정적분과 부정적분과 도함수의 관계 한번 살펴봐요. 왜냐면 이거 했으니까 그렇죠?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적분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f 프라임의 x의 d의 x입니다. 이렇게 된 놈을 살펴보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한 놈을 뭐 했다고요? 적분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fx를 부정적분한 얘를 다시 미분하였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렇게 돌아온 거고요. 얘는 미분한 놈을 뭐 했다고? 적분했으니까 그냥 fx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끝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적분상수 c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항상 인테그랄을 보잖아요. 계산은 당연히 할 줄 계산하는 건 설명 안 할 거예요.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제발 부정적분을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돼? 미분하고 싶어야 돼. 부정적분을 보면 도함수를 보면 미분하고 싶어서 이 상호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호 관계가 이 안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상관관계를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문제 풀 때마다 생각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 C가 문제가 되는데 이 적분상수 C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뭔가 함수값을 하나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함수값이 그냥 제시된 게 아니고 사실은 적분상수를 표현하는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분상수 C는요. 함수값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부정적분의 정리했습니다. 사실은 정의는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의 역연상 관계입니다. 해서 하는 거죠. 한번 보시죠. 지워요. 하는 김에 성질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거의 뭐 애들이 못 와가지고 지금 뭐 계속 녹화하고 있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고3 때까지 좀 여파가 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을 잘 단단히 먹으시고요. 이제 기본적인 게 좀 됐으니까 좀 까다로운 문제 풀면서 열심히 또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없어요. 또 뭐 몇천 명씩 뭐 미국에서는 뭐 죽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이번에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600명 넘게 나왔대요. 또 거의 최다인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전국 다발적으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손 조심해서 씻으시고. 부정적분의 성질은요. 인테그랄의 처리 방법인데 이 그냥 해도 돼요. 합과 차와 뭐에만? 실수, 배에만 인테그랄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됐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으로 넘어갑니다.
아, 정적분 중요하죠. 서술형 문제로 꼭 나올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 또 물어봐야지. 정적분의 정의가 뭐죠? 부정적분에서 구간에서 난리 났다, 난리 났다. 아주 그냥 헤매고 있구만. 문제만 열심히 풀면 뭐 아이 대답할 줄 알아야 되지. 다시 한 번 더.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 미분의 역연산. 정적분의 정의가 뭐라고?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f의 x의 d의 x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했어요? 라지 f의 b에 마이너스 라지 f의 a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해라 그러면 부정적분의 차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됐어요? 왼수야. 부정적분의 차가 정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뭐 넣고 윗끝 넣고 한 번 아래끝 넣어서 부정적분 만든 다음에 그 부정적분 값의 차이로 정적분을 정의합시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분의 정의는 또 뭐였지? 미분의 역연산. 그러면 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의 역연산의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적분할 때도 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미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분과 정적분 둘 다 미분을 사이에 끼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안 할 생각하면 식이 이상하게 막 꼬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꼭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이거 정의할 때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차이를 새로운 함수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기억나요? 넓이의 차를 새로운 함수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이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새로운 함수로 어떤 식을 인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꼭 문제 풀 때 해야 되고요.